저는 경북대 4대 부설고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하는 장발로입니다. 오늘 저는 아까 임영구 교장 선생님께서 전체 IB의 전체 틀이 어떻게 교육적 성과를 이뤄내는지 좀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면, 저는 교과 안에서 그러한 틀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동해서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좀 상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좀 어떤 부분을 보여드려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평가를 위주로 해서 그 부분만, 특히 평가 중에서도 표현 영역 평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교육적인 거대 담론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세계시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사업으로 들어오고 교육 문서에만 그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건물에 어디 붙어 있거나. 그런데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IB 교사들 협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 문서에서만 보던 온갖 좋은 말들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는 거, 교육 경력 37년 만에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좀 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는 연구자가 아니라 현장 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실증적인 근거를 대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하고, 제가 IB 지도교사로서 경험한 IB 교육, 그리고 특히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저의 사례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IB 영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뭐냐면요. IB 영어 교육까지 우리 거랑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얼마큼 달라요? 그럼 저는 사실 해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지 않아요. 교육 지향점도 똑같고요. 권장하는 교육과 평가의 방법도, 수업과 평가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수업은 어떤가요? 우리 영어 수업이랑 많이 다른가요? 우리 고등학교 영어 수업이랑 많이 다른가요? 그러면 저는 네, 수업은 참으로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정말 제가 경험한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학년 2학기까지 정상 수업이 되더라고요. 문제풀이 수업 말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글 쓰고 의미 있는 글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그런 수업들이 최종 평가 보기 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IB 영어랑 2015 우리 지금 현재 교육과정 2015니까요. 영어를 비교를 해보면 저는 참고로 DP 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제 IB 교육과정과 일반 우리 국가교육과정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 학기 IB 영어와 일반 영어를 동시에 수업을 하거든요. 지금 두 과목을 하면서 거의 매일 매 순간 얼마나 이 두 가지 교육이 다른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비교를 먼저 해보시면 일단 IB에는 SL과 HL,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선택 과목 막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딱 요거 두 개만 있고, 처음에 2학년 올라와서 DP를 시작할 때 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2년 동안 쭉 갑니다. 중간에 바꾸고 그런 거 없고요. 그럼 제가 이제 기본 과정만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IB SL 같은 경우는 수업 실수가 주 3시간 정도고요. 교육 내용은 영어 사기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수업 실수는 우리 일반 선택 과목보다 1시간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성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 같은 경우는 주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요. 이제 만약에 이 HL 트랙을 선택한 아이들을 우리 일반 교육과정과 국가교육과정과 비교를 한다면 일반 선택 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을 하나 더 얹혀 듣는 거죠. 그러면 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됩니다. 거의 수업 시수가 더블이 되는데도 이 아이들이 사실 이 수업 절반밖에 듣지 않는 아이들보다 영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HL은 사기는 SL에서 배우는 거에다가 원서 2년 동안 원서 2권을 더 배우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진로 선택 과목에 영리문학 읽기 과목 정도 하나 더 듣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원서를 선택할 때 픽션, 논픽션 상관없고요. 난이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이 많이 낮다면 챕터북, 어린이들이 읽는 챕터북이나 그다음에 그 만화책 같이 생긴 그래픽 노블 같은 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순전히 제 취향으로 이 2개를 선택해서 2년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특별하게 배우는 내용이나 수업 시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IB가 수업 시수가 훨씬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의 어떤 성과가 달라진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교육 성과를 먼저 보시면 이거는 사진을 안 찍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잉글리시 B하고 IB 영어예요. CFR이라고 유럽에서 대학을 갈 때 혹은 직장을 구할 때 토플이나 뭐 토익과 같은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B는 최하점이 1점이고요. 최고점이 7점입니다. 5점에서 7점 그러니까 좀 중상 정도의 그 점수가 CFR B2에 해당하는데요. 이거는 대입 자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벨이 비교가 되거든요. 이거를 본교 학생, 이제 올해 졸업한 1기 학생들 81%가 이 점수를 획득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 아니고 저희는 학생 선발을 못합니다. 뺑뺑이 돌려서 들어오는 학교예요. 상위권에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영어 사용이 가능한 학생들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건데요. 상위권에서 하위권의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은 조금 더 투박하고 좀 틀리고 좀 더듬더듬하게 하지만 어쨌든 영어를 사용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죠. 이게 놀라운 부분이었고요. 이건 점수 우리 31명 아이들이 받은 점수고 저희는 7점은 받지 못했고 4점, 5점, 6점의 점수를 모두 받았습니다. 7명이 해외 대학을 진학했고 특히 그 HL에서 6점을 받은 학생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IELTS를 한 번 쳤는데 7.5점을 바로 획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익의 960에서 980점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이 학생이 오늘 오전에 아마 출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토론토에 가 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학생의 노력인데 우리 아이들은 노력을 안 하냐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하고 뭐가 결정적이냐면 노력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메타 시스템이 있다. 계속 지금 앞에 교장 선생님께서도 시스템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시스템이 해야 할 일을 개인 교사의 개인기에 자꾸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굉장히 우리를 칭찬하는 건지 욕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로 교사의 죄의식을 자꾸 자극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메타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이제 이런 학습 효과들로 성과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것들은 사실상 뭐냐면 결국은 교육 과정에 명시한 교육의 목표들을 IB 평가에서 완전히 측정한다는 거예요. 두 개 사이의 완전한 일관성 이것이 사실은 이 교육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요인이고 이게 교육 과정과 학교 수업과 그다음 평가의 일체화를 촉진하는 기제이면서 3학년 2학기까지 학교 수업 이탈 없이 정상 수업이 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영어 교사들이나 영어교육 우리 한국의 영어교육 정책 입안자 모두가 바라는 결과 아닐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늘 바라왔고 지금도 늘 바라고 있는 목표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평가 하나로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가를 한번 이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제가 듣기와 읽기 문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집에 제가 그 두 개를 분석해 놓은 듣기 문항과
읽기 문항의 문제점은 자세히 제가 분석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문항 유형이 수능은 전부 선택형이고요. 놀라운 것은 말하기와 쓰기가 간접평가라는 거예요. 선택형으로 말하기와 쓰기를 수능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일단 뇌 기능을 동일 비중으로 평가한다. 각각이 25%씩 동일 비중 평가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표현 영역의 표현 기능을 직접 평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을 시키고 실제로 글을 쓰게 만든다. 이것이 결국은 학교 수업과 평가를 즉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실혁명 이런 사업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업할 필요 없고 그냥 뭐냐면 수능만 바꾸면 선생님이 알아서 수업을 다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평가도 알아서 다 바꾸더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체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능의 그 간접 말하기 문항입니다. 놀랍잖아요. 이게 말하기 문항. 지필고사로 말하기를 측정하는 거고요. IB의 말하기 평가는 individual oral, 이래서 개인 구술입니다. 일단 15분 동안 SL 기준으로요. 처음 보는 사진을 받아서 15분 동안 준비실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준비합니다. 부상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3, 4분 동안 준비한 내용을 선생님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발표 내용을 듣고 후속 질문을 합니다. 그 즉석 질문에 4, 5분 동안 대답을 하고 과목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5, 6분 동안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15분 동안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마이크를 두고 15분 동안 대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쓰기 문항인데요. 수능에 역시 간접 쓰기 문항, 역시 선다형 문항이고요. IB의 쓰기 문항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퍼 1이고요. 논술형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제가 눈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한글로 바꾸면 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주어져요. 그리고 세 개의 장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실생활에서 글을 쓰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나리오 안에는요. 시나리오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나리오가 언어 사용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묻고 있어요. 이게 개념적 이해 뭐냐면 상황이 주어지고 목적이 주어지고 글을 읽을 대상과 그 다음에 의미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실제로 언어를 변형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2에서도 계속 이해와 역량을 강조하잖아요. 실제로 문항에서 이해와 역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 이해와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형입니다. SL의 경우에는 이제 250에서 400단어를 90분 안에 써야 되고 HL의 경우에는 어떤 장르의 글이라도 450에서 600단어를 써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 이제 수행평가와 이제 이런 평가가 학교 수행평가 수업을 즉시 변화시키는데요. 제가 그 1기 학생들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수업했던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일단 수행평가, 학교 수행평가 쓰기 요 장르 4개를 수행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그 11월에 IB 쓰기 평가가 있어요. 외부 평가. 그러면 이거를 이 수행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IB 쓰기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수업을 하겠습니까? 매 학기 정말 많은 쓰기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배웠던 장르예요. 이 정도 배우지 않으면 쓰기 평가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굉장히 많은 글쓰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말하기의 경우에는 개인 구술을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말을 거의 못 하거든요. 처음에는 5분, 첫 학기 5분, 두 번째 학기 10분, 세 번째 학기 15분을 늘립니다. 최종 평가가 이제 15분이니까요. 말하기 평가는 내부 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제 IB 평가 유형으로 똑같이 맞춰가지고 시간을 5분씩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평상시 수업은 계속 토의 토론 발표 토의 토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학교 수업 참여가 IB 평가에서 고득점으로 직결되고 그리고 IB 평가에서 고득점 받았다는 자체가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 수업을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 수업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IB 평가 문항이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점은요. IB 평가 문항이 학교 수행평가 표준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데 합의된 평가 요소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사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지역 교사 불문화 교육의 질 관리가 된다는 것이고 DP 과정 내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동일 문항과 채점 기준을 사용하니까 교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고 이것이 학습 효율 제고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세 학기 동안 배운 쓰기 학습을 비교해 보면 제가 이제 가르쳤던 2025 개정 교육과정과 이거는 IB 인글리시 B잖아요. 이게 12대 4라는 효율성의 차이가 이제 보이시죠? 우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은 저는 이거 딱 한 가지라고 봐요. 국가 교육과정과 국가 주관 평가,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하고 수능 평가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영어 교육으로 온다라고 정말 확신을 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수능평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채점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수능 문항을 개선을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수행평가 표준 문항과 채점 기준이라도 보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통일해 주냐면 문항 유형을 통일해주지 않고 자꾸 지문을 통일해주는 방식으로 교사를 지원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지문을 통일하면요. 수업만 전국적으로 획일화되고 누가 좋아하냐면 사교육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사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성취평가제를 자꾸 평가 요소만 통일을 하고 성취 수준을 통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A 수준과 학교마다 A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은 사실 교육 질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미수 기준을 자꾸 교사 개인한테 정하려고 하는 것은 교사를 위하는 게 아니고 교사 보호 장치를 없애는 거예요. 그 민원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영어 성취 수준에 보면 이제 이런 사실상 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 수준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점을 제시한 국가평가가 전무하다는 거, 그것이 교사마다 다른 수준의 설정 그리고 적용을 가져오고 이것이 질 관리가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교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IB 같은 경우는 이제 이 IB에서도 성취 수준을 주는데요. 이것이 이러한 명확하고 유창하다, 대단히 다양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IB 평가를 통해서 기준점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말하기는 15분 동안 대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 기준점 주는 거예요. 쓰기는 90분 안에 어떤 주제로 어떤 장르의 글이라도 에세이를 졸업했다면 250자 단어 이상은 작성할 수 있어야 돼라고 기준점 주는 거예요. 이걸 줘야지 질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엄격한 채점 시스템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평가 후에 서브젝트 리포트와 같은 것 통해서 그 기준점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 시간 다 됐나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교육 문제가 심화될까?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봐요. 교육과정 자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수능은 EBS로 전국이 대동단결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국 수업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IB는 지문을 통일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 이해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사용과 사고 과정을 통일하는 거거든요. 문항 유형을 통일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교사마다 다른 수업이 돼요. 그렇게 되면 사교육에서요. 사실은 이 규모의 경제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수능은 1타 강사가 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반면 IB는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쉽게 개입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교육은 아이들이 문제풀이 훈련을 하고 실제로 이걸 열심히 해도 영어를 실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고 IB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주지 않는 사교육이 아니라면 사교육 효과가 없다는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학교 수업 참여도 당연히 수능은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아도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 수업 이탈 조장합니다. 반대로 학교 수업의 참여가 고득점을 보장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까지 학교 수업에 충실한다.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고요. 교육과정 파행 운행 3학년 2학기까지 정상 운영.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실력과 정서 부분에서도 굉장히 차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평가에도요.
쓰기 말하기에 대한 수행평가의 표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질 관리도 안 되고 실제 체계적으로 역량을 기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가 하면 아이비 같은 경우는 학교 쓰기 말하기 수행평가의 표준으로 이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이 기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신의 질 관리도 되고 그 과정에서 교사의 평가 역량이 굉장히 향상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정도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정도이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